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9팀 줄 서고 5팀 제비뽑기 했다. 강서구 아파트 전세 진풍경 해서 이게 인터넷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뭐 거의 오늘 뜬 거의 실시간급 내용입니다. 서울 가양동 한 아파트 단지에 13일 전세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집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올라올 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아 이거 그냥 주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그냥 가서 물어봅니다. 왜냐 여기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이게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가양 테크노타운 아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앞에 뭐 중학교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제 바로 찾아냈을 거예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이들은 이게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희귀한 전세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달려왔다. 이건 약간 이제 기자의 약간의 그 형용사 같습니다. 약간 조금 더 감정을 이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죠. 9개 팀이 줄지어 집 내부를 둘러보고 5개 팀이 이 아파트를 계약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 5팀은 부동산 중개업소로 내려와서 제비뽑기로 해서 한 팀을 뽑았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줄지어 매물을 확인하고 급기야 제비뽑기를 통해서 임차인을 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직접 인터뷰를 했나봐요. 오늘 오전 10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도 처음 보는 일이다. 제가 예상하기에 이 집은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닐까 싶어요. 임대사업자 물건. 왜 그러냐? 지금 전세를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세입자를 위해서 뭐 전세를 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전세를 주는데 지금 웬만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안 주고 싶어 하고 줘도 반전세를 주든지 뭔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은 이제 전세로 나왔는데 뭐 아마 시세보다 조금 싸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있는 세입자분이 조금 뭔가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걸 좀 중시하는 분들은 어떤 날 몇 시만 딱 보라 이렇게 해요. 세입자분들이 별로 협조적이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몇 월 며칠 몇 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개사한테 내놓습니다. 세입자랑 합의된 시간에. 근데 전세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쫙 줄을 서는 거죠. 나도 여기 좀 들어가려고. 이분들은 뭐 죄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써있죠? 집주인이 시간대를 하나만 정해줬는데 보겠다는 사람이 9팀이나 되다 보니 한 번에 가서 줄을 서서 봤다. 9팀 가운데 5팀이 계약하고 싶다고 하니까 보통은 여기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가격을 올리는데 5팀이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임대사업자 물건이다. 왜냐? 전 가격 대비 5% 이상은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5명이서 제비뽑기를 했지 이게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니었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경매가 들어갔을 겁니다. 5팀이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비싸게 부르는 사람한테 전세를 주지 누가 제비뽑기를 시키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미리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앞으로 임대사업자 무관하게 기존 계약에서 5% 이상을 못 올린단 말이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할 때도. 근데 이게 앞으로 조금 더 확대가 돼가지고 그냥 모든 계약은 전 계약의 5% 이상을 못 올린다. 초과해서 못 올린다. 이런 식의 뭐 소위 독일식 있죠. 독일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액은 확정됩니다. 금액은 확정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그럼 어떡하죠? 제비뽑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극심해진다. 그러면은 집은 한 개인데 사람은 10명, 15명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가 아니라 임대인이 인터뷰를 합니다. 임차인을 인터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나 뭐 영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소위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곳들의 폐해가 바로 그거죠. 가격을 올리질 못하니까 뭘 합니까? 임차인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이 튼튼하고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고 통장 잔고가 많은 그런 임차인을 임대인이 선별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 가장 집을 안 망가뜨리고 원상복구를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인터뷰를 보고 이력서를 받은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제비뽑기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찍고 계약 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인터넷 포털 매물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같은 평형으로 나온 전세 매물은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인데 어떡하겠어요?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한 인터넷 카페에도 이 아파트를 찾은 경험담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주차장에서부터 9팀이 줄을 서서 이동했다고 전했다. 왜 그러냐?
보통 중개사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만납니다. 왜 그러냐? 집을 구하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단지 내 중개사이실 것 같아. 그러면 단지 내 중개사면은 뭐 거기다 주차를 하라든지 아니면 건물 밑에 몇 동 몇 호 보러 왔다고 관리실에 잠깐 얘기하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지하 1층 어디서 만나요?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나 혼자 오늘 집 보나? 하고 갔더니 앞에 8팀이 줄 서 있어. 이거 무슨 줄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저기 전셋집 보러. 저도 전셋집 보러 왔는데. 그러세요? 제가 먼저 줄 섰는데 하면서 제 뒤로 서시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부터 차례차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올라갔다. 또 마침 또 복도식이야, 속상하게. 그러니까 복도식이니까 어떻게 해? 복도에 줄을 서야죠. 맞죠? 1번 들어오세요 해서 1번 들어가고. 집도 많이 못 봅니다. 이렇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집을 사러 갈 때 줄 서서 들어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에 세입자분도 당황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안에 집주인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우리 집 보러 들어오는데 내가 무슨 뭐 동물원, 무슨 동물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나가 있기도 뭐하고, 맞죠? 복도 나가면 사람들이 10명이 서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집을 봐요. 집을 막 둘러봅니다. 그 중에 눈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 막 부엌 싱크대도 막 열어봐 막.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죠. 근데 이런 팀이 아직 8팀이 더 남아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나가죠. 그러면 이제 중개사분이 죄송해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급하게 좀 많이 몰려가지고 정리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 죄송해요 하면서 나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자, 글쓴이는 순서대로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죠. 왜냐면은 이게 나이도 다 다르고 어디서 사는 것도 다 다르실 텐데 30대, 40대, 50대, 아까 보니까 60대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뻘쭘하게 중개사에 모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분이 이렇게 난감했겠죠? 왜냐면 오늘 집 보러 왔는데 먼저 온 사람이 계약한다 하면은 뒤에 온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이 계약한다 그러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내가 집을 먼저 봤는데요? 라고 하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분이 이게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같이 모신 거니까 이거는 확률 싸움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 국민의 공평한 게임이 뭐죠? 가위바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손에 땀이 나는 가위바위보가 아니었을까. 내 평생 성인 이후로 이렇게 긴장됐던 가위바위보는 처음입니다 라고 후기가 올라왔을지도 몰라. 왜냐면 이 단지의 전세는 이거 하나니까요. 친오빠는 꽝이 나와서 허무하게 돌아왔어요. 네, 근데 이게 허무하게 돌아온 게 아니고 앞으로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다음엔 어떡하지? 그러면 다음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 오빠분은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 집은 답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소위 임대인이 제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주세요, 임대차 3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제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주십시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 금액에 맞춰가지고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험을 했다? 내가 어디 하나 전셋집 보러 갔는데 9명이 줄을 섰다?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졌다? 다음은 어떡하지? 다다음은 어떡하지? 내가 도대체 언제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집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크실 거란 말이죠.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최근에 집도 보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아파트 가지고 투자할 때 전세가 너무 부족할 때는 전세입자들이 진짜 집을 안 봐요. 집을 안 보고 우선 계약금 쏩니다. 왜냐면 당신 말고도 전세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지금 뭐 집 어떻게 뭐 보실 거예요 라고 하기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음 타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결정하세요. 아니면은 뭐 다음 사람 넘어가니까. 그리고 계약 직전에 또 뭐 몇백만 원 전세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아직 집을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계약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러냐, 나도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나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할 정도란 말이야? 라면 나는 어디서 구하지? 라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줄
평입니다. 어쨌든 이런 짧은 기사였는데 웃지 못할 풍경이고 씁쓸했고 안 다룰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길래 짧게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내가 전세를 살고 있고 우리 동네는 뭐 큰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번 주말에 우리 동네 부동산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보고 현실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발 뻗고 주무셔도 늦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심각한 동네에 살고 계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